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3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9% 상승하면서 오늘 양증시 또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2,9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0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2,0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76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좀 이제 힘이 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2,500 중반선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60일선을 받치면서 이 부근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힘차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락에 대한 그런 경직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좀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의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이 두 개에 의한 영향이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아주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도 잘 넘어갔고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또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그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또 이틀 정도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7천억 정도 나갔고요. 지금 뭐 3월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또 다음 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관 투자자는 지금 금융 투자 500억 정도 매수했고요. 나머지 뭐 투신 500억 매도, 그다음에 연기금도 500억 정도 매수. 뭐 이 정도로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코스피에서 많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 서로 이제 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734포인트고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깊었죠. 근데 이제 오늘 해서 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만기에 떨어졌던 부분을 좀 반등을 시켜 주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지가 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조정세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추세상으로는요. 그래도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도 700억 매수하면서 바짝 이제 매수를 해주었는데 이 기술주가 아무래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최근의 분위기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보다 좀 이제 위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다음 주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외 증시 보면 어제 이제 다우는 1.3%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2.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니케이는 오늘 0.7% 반등했고요. 상해종합도 1.8%까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시장은 아시아 증시는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다우도 이제 계속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45,000포인트에서 줄곧 이제 쭉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17,300포인트로 지금 저점을 점점 낮춰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래 꼬리는 좀 더 낮게 내려간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종가 대비를 하면 매일매일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들 결국에는 지금 계속 N자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추세가 확실히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렴 구간에서 지금 이제 하락을 시작한 거고요. 21선, 61선, 5일선이 모두 아래로 떨어지는 하방 추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상당히 긴 기간을 보여주었을 때 61선이 아래로 꺾이기 시작한 지점이 없습니다, 사실. 이때가 잠깐 꺾이긴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61선이 큰 각도를 그리면서 아래로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부분은 급격하게 오른 뒤에 그 상승분을 반납했던 거라면
최근에는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제한이 분명히 힘을 주었었고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전에 크게 떨어지던 구간과 유사한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월봉도 계속 하락봉만 나오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은 확실히 미국에 대한 증시 움직임이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대응에 있어서 무리하게 지금은 투자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니케이도 오늘 반등은 하긴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네, 쭉 떨어지던 라인에서 한번 이제 받치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선, 61선, 5일선이 모두 아래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이때 크게 떨어지던 그 구간에서 보였던 패턴이 또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높습니다. 1455원이고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고 있다. 저점이 점점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5일선, 21선, 61선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 확실히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원달러가 계속 이제 높아지는지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2%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1% 가까이 반등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연속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도 67달러로 조금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4달러 아래로 이제 조금씩 눌러질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금값입니다. 국제 금값이 0.7%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상 최고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지금 향후 5년 내에, 이전 5년 내에, 그 다음에 그냥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금값이 이렇게 빠르게 치솟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당히 이제 2000 그때 8년 정도인가요? 7년 정도의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정도로 금값이 지금 빠르게 치솟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금값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당장 금융위기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들을 금으로 지금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누구도 지금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금값이 이렇게 치솟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다른 자금들이 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금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채권에 대한 가격을 보시면 10년물 미국 채권 가격은 지금 110 정도입니다. 근데 110달러 수준으로 사실 크게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반면 금은 계속 역사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자금들이 풀리면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결국에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제 이 미국의 채권에 대한 인기가 서서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와서 보여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미국의 그런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떨어질 거를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채권은 시들시들한데 저렇게 이제 금값이 높아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죠?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가 되기도 하면서도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물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 그죠? 현물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게 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에 대한 안전자산으로는 금이 될 수가 있고
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는 이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방어하고 이제 이 위험도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이제 안전자산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4.29%입니다. 최근 이제 떨어지면서 조금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가 이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채권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 대한 금리를 낮춘다는 거고 그 반대로 채권에 대한 가격을 높이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채권 수요는 미국의 재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재정에 대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를 늘리는 거다. 그럼 국채금리를 떨어뜨리려면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조장해서 이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방향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허점이 하나가 있죠. 물가가 높게 나오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에 대한 그런 이제 자산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어제도 이제 P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PPI 지표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도 지금 낮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둘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가 지표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는 상승폭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PC 지표에 포함되는 지표가 무언가가 지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저렇게 좋지 않게 본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정책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런 식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제도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고요. 이유가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이 중국이 지켜보면서 웃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미국 트럼프가 EU에 대한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었는데요. EU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반격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반격에 대한 여지를 완전히 이제 눌러버리기 위해서 EU에서 수입하는 와인과 샴페인 및 기타 알코올에 또 음료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 않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끝까지 갈 거라는 그런 이제 각오를 하면서 저렇게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동맹국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이제 이 보복의 보복을 이어가는 그런 관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자, 이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발을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체가 이제 시장에 상당한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특히 주말이 지나고 나면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또 이 주 초에 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심심치 않게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일본 은행에 대한 이제 다음 주에 회의에서 금리에 대한 정책 발표를 주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동결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일본의 이 많은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수될 수 있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행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금리 정책이 올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1.5% 수준에서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뭐 1.2%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겠죠. 지금 5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진적으로 이 일본의 국채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겠죠. 그 방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또 따로 만나고 러시아와 미국이 또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위트코프라는 특사가 지금 러시아에 갔었고 거기에서 휴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휴전안이 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고요. 트럼프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이기적이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은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고 그런 이제 이 전쟁에서 지금 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계속 이제 트럼프는 끝내려고 하는 거고 푸틴은 끝내줄까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그쪽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밀어주면서 러시아를 엄청나게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에 대한 휴전안이 갑작스럽게 또 확전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정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상당히 지금 길기도 한데요. 지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아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에 대한 수요로 엄청나게 지금 금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900원 상승해서 3.5% 가까이 상승했고요. 26,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 내 거래도 평소보다 좀 많았고요. 26,950원으로 오늘은 27,000원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조금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1,100만 주로 전날보다 더 증가했고요. 확실히 이제 연속적으로 떨어지던 그런 조정세에서 조금 더 이 상승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쌍바닥을 그리고 이제 증시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조금 이 위험한 구간이기도 했는데 다시금 조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의 이 상승분이 이 옵션 만기 다음 날에 나오기도 했고 특히 이제 오늘 이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 동시 호가에 대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만기와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오른 것이 오늘 나온 호재 소식과 관련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의 이 상승분이 조금 어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원을 보시더라도 맥쿼리라는 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92만 주나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맥쿼리라는 이 수급이 평소에 잘 들어오지 않는 수급이고요. 오늘 이제 하루에 이렇게 92만 주를 매수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좋아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만기와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차분하게 이전에 횡보하던 그림을 계속 그리는지 그러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도 BHI도 같은 테마죠. 최근에 SMR과 LNG 같은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BHI도 같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분위기 형성은 되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상승을 이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증시보다 강한 모습이죠. 증시는 좀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이 BHI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7만 주를 오늘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22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끝내고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
오늘 모두 적지만 매수를 좀 해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최근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지분을 점점 낮춰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이 추세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25만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감소했는데 뭐 크게 지금 중요한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20만 주대, 10만 주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매도 잔고는 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크게 뭐 변동 없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쿼리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었고 어제도 이제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이제 모건스탠리 평소에 이제 매도하던 수급들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반대의 이제 매수 수급이 없었는데 오늘로써 뭐 맥쿼리라는 이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자, 다음 주에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37만 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95%로 외국인 지분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은 가볍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도 발전소 계약 관련된 소식이 있었고요. 아침에 이제 나왔죠. 두산에너빌리티가 8,900억 규모의 사우디 PP12-12의 가스 복합 발전소 계약을 했습니다. 요거는 어제 들려온 소식과 또 별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전력공사와 1,800메가와트 규모의 가스 복합 EPC 계약 체결을 했고요. 2028년 준공입니다. 최근에 이 사우디가 계속 이 LNG에 대한 투자를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LNG 계약을 싹쓸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외산업체들, 지멘스 가멘사라든지 그런 뭐 이 다른 기업들이 GE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기술력이 뛰어나겠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만큼 기술력이 괜찮다라고 인정을 한 것일 거고 그만큼 이제 세계에 대한 가스터빈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외산 업체들에 대한 이 캐파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틈새를 지금 노리고 들어간 거고 얘네들과 한번 써보니까 괜찮네 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계속 이제 수주를 주는 거고요. 8,900억 규모로 해서 지금 이제 설계와 주요 기자재 공급, 종합 시운전까지 또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2조 가까이 또 수주 소식이 들려왔었죠. 2조 2천억이었고요. 오늘은 8,900억 해서 지금 이틀 정도 해서 총 3조 원 가까이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루마 1 가스 복합 발전소, 그 다음에 나이리아 1 가스 복합 발전소 이 두 개에서 이제 수주를 했고요. 각각 1,800메가와트급입니다. 그럼 3,600이었고 오늘도 1,800 해가지고 총 5.4기가와트의 이 LNG 발전소의 수주를 따낸 겁니다. 국내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지금 수주를 한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실상 원전 이 주기기보다 훨씬 크게 지금 이 가스 터빈을 수주를 하게 된 겁니다. 올해 벌써 지금 이렇게 많은 수주를 했고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까지 체결이 되면서 올해 그런 이 체코 공사에 대한 계약까지 하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뭐 올해 엄청나게 많은 수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10조 이상의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비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좋은 분위기 지금 연초부터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리뷰를 해왔는데요. 이 투아이크 주단조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우디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초기지가 엄청나게 크게 지금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많은 계약을 따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바로 제품을 찍어내서 사우디 전체 전 지역에 뿌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당히 지금 이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투아이크 공장이 5월쯤에 원래는 이제 이 완공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될지 일정이 좀 밀렸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5년 동안 지금 8조 원 이상의 수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LNG 가스 발전에 대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또 준비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많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붙어 있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SMR도 SMR이겠지만 이 LNG 가스터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기조가 무엇이냐? 이 원전 에너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스라든지 원유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 에너지 전체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지금 가스가 활용이 된다면 LNG로 될 겁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가 AI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미국의 자회사 DTS라는 가스터빈 관련된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영업 활동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수주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만 침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뭐 계속 수주를 하겠죠. 그래서 좋은 방향 되면서 주가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뭐 아까 이제 영상 초반에 이제 강조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상황인 것은 맞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DTS, 그 다음에 사우디의 투와이크 공장, 그 다음에 체코에 뭐가 있죠? 두산 스코다 파워, 유럽 시장도 이제 공략이 가능하고요. 뭐 한국에는 이제 창원에 엄청나게 큰 두산 공장이 있고 그거는 아시아를 맡게 되겠죠. 근데 아시아에는 또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 두산 비나가 또 있고요. 인도에도 두산 이 에너빌리티에 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활발하게 이제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찍어낼 수 있는 이 기지들이 많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언급 드릴 것은 어제는 이제 2.2조 원을 수주했고 오늘은 이제 한 9천억 정도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주가가 떨어졌고 오늘은 올라갔죠.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수주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조 1천억을 이제 이틀 동안 수주를 해서 이제 어제 옵션 만기여서 오늘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맥쿼리라는 그런 수급들과 이러한 이제 평소 같지 않던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오늘까지 해서는 만기와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을 보았을 때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조 1천억을 벌써 수주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영 목표에는 상당히 지금 빠르게 이 달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지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총괄이 방한을 하게 됩니다. K원전 팀코리아 최종 계약 체결 막판 총력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총괄자가 이제 한국에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계약에 대한 체결을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한국에 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주한 얀차례 체코 대사와 또 회동을 하였고 이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팀 코리아와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의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방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우리가 또 최근에 계속 이제 블러핑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4월 달에 밀릴 수 있다, 3월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계속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체코 고위급 인사들이 한번 와서 한국을 방한했었고 이제 우리 K코리아 수출단이 또 이제 체코에 그런 방문해서 또 계약을 준비를 했었고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오가면서 이제 그냥 빈손으로 오가지 않겠죠. 그런 이제 계약에 대한 준비와 협상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은 100%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체코 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5% 정도라고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요. 사실 뭐 주가가 뭐 10%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따낸 당상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준 주가를 지금 높여놓은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 짓는 그런 이 계약이기 때문에 확실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체코 원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두 번째 국가, 세 번째 국가에 또 이제 이 체코 원전에 대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두코바니 두기가 아니라 이제 테멜린 두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에다가도 원자력 협력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총리가 프랑스 대사와 EDF와의 회담에서 베트남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및 원전 프로젝트 개발 지원을 요청했고요. 지금 한국에 최근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다가 또 이제 프랑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를 지금 참여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체코에서 EDF를 꺾고 지금 수주를 한 만큼 EDF가 정말 바짝 독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수주가 확실히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블러핑하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 주가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움직일 수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수주할 수 있는 이 시장이 필요해 보이고, 저는 오히려 이제 대형 원전을 유럽에서 더 따내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 있는 그런 큰 시장을 우리나라가 일부 점령을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점령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이 할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군함을 우리 조선 이 기업들에게 건조하도록 시키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게 법안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확실해지는 방향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100%라고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이 트럼프의 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핵 협력에 대한 언급과 그 다음에 이 미국 내에 있는 SMR 기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확실한 상황을 좀 이제 언급이 되면 그러면 힘을 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확실한 것을 오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확실한 종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성장성이 있고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아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 독일이 탈원전을 재검토하고 있고 화력발전소를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신재생에너지를 왜 그렇게 늘렸을까 하는 상황인 거고요. 화력발전소를 50개까지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할 만큼, 그만큼 독일이 지금 제조업에 대한 타격이 크고 앞으로 제조업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실컷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라고 얘기하면서 지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리백을 추진했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석탄 에너지를 저렇게 쓰겠다라고 하니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리백이 이제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100%를 달성하지 않아도 석탄 화력 에너지를 쓴 만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아리백이 달성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CFE100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아리백을 이제 최근에 외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렇게 갔으면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좀 이제 바뀌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LNG, 풍력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는 전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아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은 계속 좋습니다. 성장성 좋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이 트럼프, 동맹국을 때리고 관세를 줄지 말지, 정말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뉴스부터 보게 되죠. 네, 정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많은 부채들,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상승, 우리나라의 경제 좋지 않아서 금리를 계속 내리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상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제가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상하기 때문이고요. 나스닥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금값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다. 요것 자체가 상당히 비이성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리스크 포착이 되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주식을 팔라라고 계속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투자를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부 물량은 가져가고 일부 물량은 지금 이제 익절을 해서 조금 안전한 자산에 투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다고 해서 제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제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에 대한 방향을 좀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소식들을 좀 간략하게 전달 드리면서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주말 동안 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FOMC가 있고 18, 19일에 그 다음에 이 PCE 지표 발표가 이제 3월 말에 또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초점 두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